내추럴과 올림피안의 어깨 등 가슴 운동 방법 차이에 이어 오늘은 팔 운동 코칭 방법의 차이를 알아볼까 해. 우선 영상 속의 데이빗은 한이와 처음 운동을 시작한 1년 전쯤이라 그땐 내추럴이었을지 모르지만 그가 클래식 피지컬을 목표로 하고 한이와 1년 넘게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아니지 않을까 싶어. 아무튼 한이 입장에서는 데이빗이 초급자 수준인데 상급자인 올림피안들과 비교해 어떤 차이가 있을지 얼른 확인하러. 한이는 가장 먼저 오버헤드 케이블 트라이셉스 익스텐션으로 선피로를 줄 거래. 그래서 FST7이라는 자신만의 운동 방식으로 12에서 15회씩 총 7세트를 30초만 쉬면서 하도록 시켰는데 솔직히 그가 최정상급 선수들을 가르칠 때 이 방식부터 하는 건 보지 못했어. 물론 가슴이나 등 운동에서는 FST7부터 한 적은 있지만 팔 운동에서는 케이블로 12에서 15회씩 4세트를 하거나 힘이 가장 많을 때 딥스나 클로즈 벤치 프레스 등의 복합 다관절 운동으로 8에서 10회씩 4세트를 시켰더라고. 어떤 부위를 하든 고중량 복합 다관절 운동부터 하는 게 전략적으로 좋을 수는 있지만 3두 운동은 팔꿈치 부상에 취약하기 때문에 조심해서 시키는 것 같아. 어쨌든 한이는 2두나 3두를 같이 할 때 거의 3두부터 하는데 그 이유가 팔의 두께에 크게 관여하는 게 2두보다는 3두근이라서 그렇다고 해. 물론 2두를 더 키우고 싶을 때는 2두부터 하기도 하고. 아무튼 많은 코치나 프로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건 3두부터 하면 혈액이 직접적으로 팔꿈치 주변을 지나 관절을 데워주기 때문에 부상 방지에 더 좋다는 거야. 그래서 한이도 쪼레빈 데이빗을 위해 일부러 FST7을 통해 투머치 펌핑으로 3두의 성장뿐만 아니라 부상 방지까지 하는 목적으로 시킨 게 아닌가 싶어. 아무튼 동작은 빵댕이 사이로 케이블 기둥이 합체되게 기대어 코어의 개입을 줄인 상태로 고관절을 접어 3두의 스트레칭이 되는 느낌이 강하게 들 수 있도록 해야 한대. 이 오버헤드의 장점은 신장을 더 길게 가져가 장두를 타겟하기에 좋다는 거지만 수축할 때 손목을 내전하며 강하게 쥐어 짜주면 내축들을 더 타겟해줄 수 있다고 해. 이후 신장 시에는 다시 자연스럽게 손이 외전되며 뉴트럴로 돌아오면 되는 거고. 그렇게 목표 횟수 이후 3에서 5회의 부분 반복도 하고 그의 운동 방식대로 30초를 쉬기 전에 네로우 푸시업을 슈퍼세트로 동시에 진행한대. 이후 쉬면서 10에서 15초씩 포징으로 강하게 쥐어 짜줌으로써 3두를 우주 끝까지 터뜨렸고, 이 방식은 하디와 시범을 코칭할 때도 마지막 운동에서 똑같이 시켰는데 주의할 건 손을 너무 좁게 두고 푸시업을 하지 말고 어깨 너비 정도나 그보다 진짜 살짝만 좁게 해야 팔꿈치나 손목에 무리 없이 할 수 있다고 해. 이후 두 번째는 시티드 딥스 머신 푸시다운이래. 여기서 중요한 건 아랫가슴을 타겟하지 않게 몸을 수직으로 세워 3두로만 밀어야 한다는 거야. 이렇게 오버헤드 익텐이나 케이블 푸시다운을 한 후 두 번째로 딥스를 할 때가 많더라고. 그런 경우에는 처음이 고중량 운동이 아닐 때 이렇게 루틴을 가져가는데 올림피안들과 조금 다른 거 있지. 그들은 이걸 할 때 10에서 15회씩 4세트를 하는 반면 데이빗은 8에서 12회씩 나름 무겁게 7세트나 시킨 거야. 올림피안들을 보면 보통 2두와 3두를 각각 3개에서 5개 종류씩 하고 거의 대부분을 3두나 2두 하나를 쭉 하고 다음에 남은 부위를 연속해서 진행해서 끝내지만 데이빗은 다음에 2두 운동을 하다가 다시 3두 운동을 하나 더 할 예정이래. 그래서인지 미리 강력하게 털어놓고 잠시 회복을 시켜놓으려는 목적인 것 같아. 이후 세 번째는 다시 FST7으로 케이블 컬을 한다고 해. 이번에도 이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하는데 한이는 이렇게 케이블이 몸 뒤로 오게 둬서 하는 걸 가장 좋아한다고 하더라고. 그 이유는 케이블이 뒤쪽에서 당기고 있어서 타임 언더 텐션, 즉 전체 가동 범위 동안 긴장을 유지하는 시간이 가장 크기 때문이래. 그래서 이런 케이블 머신만 있다면 선수들의 루틴에 거의 넣는데 없다면 긴 바나 덤벨로 시키는 거지. 어쨌든 데릭, 하디, 시범은 FST7 방식의 케이블 컬을 2두 운동 중에 제일 마지막에 시켰지만 데이빗은 가장 먼저 시켰다는 차이가 있어. 이외에는 똑같이 정지하며 버티기, 세트간 30초를 쉴 때 포징으로 더 쥐어짜기, 목표 횟수 이후 3에서 5회의 부분 반복으로 최대한 털어주기 등은 동일했고, 다음 네 번째는 라인 케이블 컬이라고 해. 솔직히 이건 다른 올림피안들에게 시키는 건 본 적이 없고 이전 케이블 컬과 다르게 특별한 점은 없어서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 뭐 굳이 있다면 서서 하는 것보다 코어의 개입이 적어 2두에 더 집중할 수 있다는 것 정도. 이후 다섯 번째는 바벨 프리처 컬이야. 여기서는 일반적인 방식의 프리처 컬이 아니라 조금 더 경사진 패드에 받쳐서 한다고 하더라고. 이건 기존 각도보다 더 가파르기 때문에 약간 스파이더 컬을 하는 듯한 느낌이고, 이렇게 두 가지 각도를 활용해 컬을 하면 다양한 자극을 줄 수 있어 근비대에 더 좋다고 해. 이때 한 가지 주의할 건 이 방식이 훨씬 더 힘들기 때문에 평소보다 가벼운 무게로 해야 한대. 이후 어깨 너비 정도로 패드에 팔꿈치를 받치고 천천히 수축과 신장을 느끼며 해주면 되는 거지. 근데 올림피안들을 코칭할 때 보면 프리처 컬도 하지만 강하게 쥐어짜서 피트를 키우기에 좋다는 스파이더 컬을 정말 자주 시키거든. 하지만 굳이 이 방식으로 시킨 이유가 스파이더 컬에 비해 살짝 경사지게 팔을 받쳐 움직임도 제어할 수 있어 힘이 덜 들고 결국 2두에 더 집중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시킨 게 아닌가 싶어. 다음 마지막은 3두를 위한 스컬 커러셔라고 해. 여기서 한이는 팔이 지면과 수직이 되게 두고 동작을 하는 일반적인 방식이 아니라 팔을 머리 쪽으로 더 기울여서 동작을 하는 내내 3두의 긴장을 지속시킬 수 있는 자신만의 FST7 방식으로 한다고 하더라고. 이렇게 하면 하중이 머리 위로 쏠리기 때문에 스트레칭 되는 느낌이 계속 들지만 자세가 조금 어려워 중량은 줄어들겠지. 하지만 일반적인 방식보다 더 효과적일 것 같아. 아니나 다를까 하디나 데릭의 코칭 영상에서도 완전 같은 목적으로 시켰더라고. 이렇게 오늘 영상을 통해 프로들은 FST7을 하는 순서나 2두 및 3두 각각을 위한 운동 개수의 차이 정도만 있을 뿐 수행 방식이나 세트 수 및 반복 횟수는 동일했다는 것을 알게 됐을 거야. 가슴이나 등, 허벅지와 같은 대근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아서 그런지 훨씬 더 눈에 띄게 적은 종류로 시켰고, 그런 만큼 맨 처음에
다음에 FST7으로 펌핑을 미리 끌어올려 운동 효율을 높이려고 한 것 같아. 대부분 3분할로 할 텐데 오늘 그가 알려준 2두 또는 3두 운동 방식을 자신의 루틴에 맞게 끼워 넣어 한번 시도해보면 어떨까? 어쨌든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유익했다면 가기 전에 조댓구알 좀 부탁할게. 그럼 다들 오늘도 조심하고 든든하도록 해.